열렬히 키스를 나누는 두 남녀. 그런데 그림 속 여인의 자세가 조금 이상합니다. 꼿꼿이 서 있는 하체와는 상반되게 90도가량 꺾인 상체. 언뜻 보기에도 불편한 포즈를 취한 여성은 남성의 키스를 받고 있는데요. 보통 연인들의 입맞춤과는 사뭇 다른 두 사람의 키스. 이 둘은 왜 이런 불편한 자세로 키스를 나누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명화는 장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입니다. 진하게 입맞추는 두 남녀. 그림 오른편에는 사랑의 신 큐피트가 두 사람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향해 있는 이 여인의 몸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생기 있는 피부색을 띠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 상체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내려보면 하얀 상하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하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명화는 조각상에서 사람이 되고 있는 여인의 특수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명화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조각하고는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절실한 기도를 올립니다.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여느 때와 같이 조각상에 입을 맞춘 피그말리온. 그 순간 차갑고 딱딱했던 상하의 감촉 대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원을 이룬 피그말리온은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유명한 신화 속 바다의 요정 갈라테이아와 같은 이름을 그녀에게 붙여주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장레옹 제롬은 이 피그말리온 신화를 캔버스 위에 충실하게 옮겨놓았습니다. 인간으로 변하는 중인 여인의 발치를 살펴보면 물고기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바다의 요정에서 따왔다는 걸 보여주죠. 갈라테이아를 껴안은 피그말리온의 옷주름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듯 보이는데요. 이는 조각이었던 갈라테이아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자마자 단숨에 달려가 환희를 만끽하는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죠. 바닥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피그말리온이 조각할 때 사용했던 망치와 조각 파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이 조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무척 공들였음을 알 수 있죠.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렇듯 낭만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피그말리온 신화.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선 이를 비판하는 시선 또한 있습니다. 신화 속 갈라테이아로 대변되는 여성은 자신의 의지 혹은 생각과는 상관없이 남성이 원하는 모습으로 남성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이상적인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이죠. 이 그림 속엔 또 다른 논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기 갈라테이아 왼편에 두 조각상이 있습니다. 왼편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편 거울을 보고 있는 조각은 아름다움과 치장을 상징하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동등하기보단 남성을 위한 존재로서 한정되었는데요. 다산과 치장을 상징하는 두 조각상은 당시 여성의 주된 의무를 상징합니다. 갈라테이아 역시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삶이 철저히 피그말리온에 의해 규정되죠. 그럼 언제부터 피그말리온 신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 신화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든 화가는 제롬뿐만이 아닙니다. 1800년대 초에 활동한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 그는 완벽한 여인 갈라테이아를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의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1900년대 로댕의 조각은 피그말리온이 이상적인 여인 갈라테이아를 열망하는 모습을 부각했죠. 시대와 화가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갈라테이아는 언제나 완벽하게 이상적인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갈라테이아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연극 피그말리온 때문인데요. 히긴스 박사가 하층민 여성 일라이자를 자신의 귀부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일라이자는 박사의 구애를 거절한 후 떠나버리죠. 갈라테이아에 비유되는 일라이자가 피그말리온을 의미하는 박사를 벗어나고 갈라테이아는 처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늘 피그말리온 옆에서 이상적인 연인으로만 존재하던 갈라테이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게 되죠. 이 작품을 기점으로 대중들 사이 갈라테이아 또한 주체적 존재라는 인식이 점차 퍼져나갑니다. 이후 매체에서는 갈라테이아를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러한 시선에서 보면 장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는 수동적인 여성관을 미화하는 듯한 그림일 뿐인데요. 하지만 몇몇 평론가들은 이 그림에서 또 다른 해석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여성의 주체적인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피그말리온 오른편에 위치한 입 벌린 두 개의 가면이 보이시나요? 각각 고대 그리스 시대 비극과 희극 무대에 쓰인 가면인데요. 괴성을 지르고 있는 가면의 표정은 이들에게 곧 비극이 닥칠 것을 암시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물고기는 갈라테이아가 생명을 얻고 나면 반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테죠. 갈라테이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완전히 사람이 되고 나면 날마다 늙어가면서 죽음에 가까워지겠죠. 또 가면 왼쪽에 세워져 있는 방패에는 메두사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모든 생명체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괴물, 메두사. 두 사람의 키스가 끝나고 나면 갈라테이아는 메두사가 새겨진 방패 때문에 다시 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그의 왼손을 보면 뭔가 막으려는 손짓처럼 보입니다. 기뻐하는 피그말리온과는 달리 갈라테이아는 곧 닥쳐올 비극을 알고 있는 듯하죠. 화가 제롬은 피그말리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을 단지 환희의 순간으로만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의 피그말리온 신화는 갈라테이아의 마음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제롬은 갈라테이아가 느꼈을 감정과 생각까지 반영하려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림의 구도에서도 이런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나타내주는 요소죠.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인물이 중앙에 위치할수록 주인공이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권력을 준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주인공이자 권력자는 갈라테이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 사랑을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올려다보며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제롬이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건 신화 속 장면을 놀랍도록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를 그린 그림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롬 이전의 작품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신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현실이 아닌 신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것 같죠. 하지만 제롬의 그림은 다릅니다. 어두컴컴한 배경, 지저분한 바닥까지 실제 조각가의 작업실에서 벌어지는 현실 속 장면 같죠. 갈라테이아에 대한 묘사도 다른데요. 기존 작품들에서는 여신처럼 성스럽고 우아한 자태를 한 갈라테이아, 반면 제롬의 작품에선 힘이 들어간 어깨와 등 근육, 역동적인 자세, 상하에서 살로 변해가는 피부까지 조각에서 막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묘사돼 있죠. 이는 작가가 추구했던 화풍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가 활동했던 19세기 프랑스는 인상주의 화법이 유행했습니다. 인상파 작가들은 현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대상의 빛과 색을 주관적으로 해석했죠. 전통적인 화법에서 벗어나 자연이나 인간의 실생활을 개성있게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롬은 당시 유행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왜곡하지 않았고 최대한 현실과 가깝게 묘사했죠. 이런 스타일을 사실주의라 하는데요. 그림을 마치 사진처럼 세밀하게 구현하고자 한 것이죠. 신화 속 장면조차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담은 것도 이러한 그의 고집 때문이었죠. 그렇게 특유의 화풍이 완성되면서 제롬은 명성 높은 화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또한 명화로 등극할 수 있었죠. 제롬이 재현한 생생한 장면은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하게 하는데요. 피그말리온뿐만 아니라 갈라테이아의 입장까지 말이죠. 독특한 자세의 키스를 묘사한 장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관련된 논쟁들을 살펴보니 이 키스 장면은 더 이상 낭만적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데요. 과연 제롬은 작품 속 갈라테이아를 피그말리온의 이상적 연인으로 담아낸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명화의 주인공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에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